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네. 와. 드라마틱하게 한 번의 시술로 변할 수가 있고, 여성들의 유륜이나 또 뭐 엉덩이, 원래 피부톤으로 돌아가는, 저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구나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멜라닌이 많이 쌓여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ローマピンクは7月前に日本でローンチして今どうですか? 이렇게 큰 돈도 현금으로 계산하세요? 현금이 1억 넘게 들어오고. 일본에서 사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방인이다. 김용민입니다. 여기는 신주쿠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로마 핑크라는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브랜드를 론칭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리점을 1300개까지 모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욱 대표님 맞으신가요? 아, 네. 바로 촬영을 하시네요. 네, 바로 합니다. 자기소개랑 하시는 비즈니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이 더 채우다라는 이제 미용 브랜드인데,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4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 브랜드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7개월 전에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 핑크라는 이 브랜드는 멜라닌을 사라지게 하는 이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고 뭐 유통을 하는 지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7개월 만에 일본에서는 저희가 70개 직영점하고 그리고 지금 1300군데 도입점이 있어서 사실은 매우 바쁘게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입술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 기술이에요.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네. 와. 드라마틱하게 한 번의 시술로 변할 수가 있고, 이게 입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체 바디에 적용이 돼요. 여성들의 유륜이나 또 뭐 엉덩이, 겨드랑이 이런 부분들이 원래 피부톤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멜라닌이 쌓여있는 입술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이게 이제 색소가 침착된 건가요? 그렇죠. 사람은 매일 멜라닌을 생성하거든요. 근데 한 번 시술 후에 이렇게 한 달 후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대표님 여기 지금 교육장이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 이 로마핑크에 대한 이 교재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일본 대리점 직영 대표가 와요. 이 일본 직영 대리점 대표가 직접 실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3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이 로마핑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면봉으로만 시술합니다. 皆さんご存知の通り、ローマピンクは綿棒を使って施術させていただきます。 니들을 사용하지 않고 ニードルは必要なくて、 마취 크림도 필요 없죠. 麻酔クリームもいりません。 왜냐하면 이 로마핑크는 이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았고 일본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시술은 모두 한 번에 완료가 된 결과물들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의 멜라닌까지도 한 번에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2번까지 시술할 수 있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표님 직접 하나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바르는 거는 이제 우리 학생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고치셔도 되세요. 자, 우리 좀 가까이서 봐도 되고, 近くに切っていただいてみても大丈夫です。 첫 번째로는 이 식염수를 적신 코튼으로 입술을 깨끗이 닦아낼 거예요. まず最初に食塩水のついたコットンで唇をきれいに拭き取ります。 인간은 이 입술에 멜라닌이 쌓일 때 보통 이 밖에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럼을 바를 때는 이 멜라닌이 많이 쌓여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입술을 반드시 손으로 잡아서 들어준 후에 코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4시간짜리 교육받는데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6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요? 네, 한국 네 돈이요? 시간. 대박. 지금은 모델이 있으신 분은 모델에게 시술을 시술하고 있고,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교육생들이 직접 짝을 맺어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すみません。まだ日本語が上手じゃないだから、はいちょっと質問いいですか？もちろんです自己紹介お願いします。はい、ローマピンクの本社の代表の講師をしてます岩佐千秋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千秋さん。はい、千秋です。ローマピンクは7月前に日本でローンチして今どうですか？今すごく日本で爆発的に人気になってます。本当に女性の方悩んでたこう悩みを改善できる商材って今まで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をローマピンクっていう商材が初めてこう叶えることができたものなのですごく人気になってます。でどんどんやっぱりこう私もサロンでこうお客様にこうやってるんですけどどんどんこう右肩上がりで予約とか施術をしたいっていう方が増えてってすごくニーズが高ま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どうやって急に成長しましたか？SNS が大き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SNS マーケティングとか。はい、ただ広がったのではなくて物が商材がいいから広がったっていうのが大きいかと思います。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큰 돈도 현금으로 계산하세요? 해외 송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하죠. 현금으로 내시는 분이 많네요. 해외 송금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이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인원이 많은 날 그때는 정말로 막 현금이 1억 넘게도 막 들어오고 그럼 사실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본 분들이 이런 건 너무 철저하니까 굳이 안 세도. 네, 굳이 세진 않아요. 이 지금 오늘 배우는 사람들이 저희 로마핑크의 이제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매달 몇십 개의 이 애프터 크림을 다시 주문하고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죠. 아, 그 한 번만 가입하면은 계속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대박이다. 네, 첫 번째 수익이 가장 크죠. 교육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곧 이루시겠네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돈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이미 이뤘어요. 금액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래된 회사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저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박이다.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고 변한 거는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편한 거? 그거죠. 사실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겪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죠? 대리점에 가서 시술하는 거 잠깐 관리 감독 한번 하고 오늘 일정을 한번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택시를 맘대로 탈 줄 몰랐어요.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죠. 수익이 많아지고 나서 가장 바뀐 거는 이제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인가요? 아, 맞아. 그것도 바뀐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말 그냥 택시 정도? 나를 위해서 택시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닥터 비세아라고 써있는 곳이 대리점이에요? 여기는 대리점이고 지금 일본의 로마핑크의 딜러사예요. 오늘은 이쪽에 관리 감독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일을 조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진짜 외노자죠, 외노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맨날 다니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보따리상인 줄 알겠어요. 맞아요. 그냥 어디 브랜드 대표가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다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큰 행사가 아닌 이상은 막 수트를 차려입고 막 좋은 시계를 차고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이 방을 그 전문 시술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교육 때 봤었던 거고 맞아요. 이게 그 라이트 사용해서 맞아요. 음경이랑 유륜하는 그 맞아요. 기계인가요? 바디 쪽 하는 지금 라이트고 이 제품 라인이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멜라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핑크라는 브랜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고 7월 달에 또 새로운 세컨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했잖아요.
세컨 브랜드 역시도 로마 핑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아마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아마도 7월 이후에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시술 받으시는 분은 실제 손님이신가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촬영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동의를 얻고 아마 가능하니까 부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촬영이 조금 하고 싶다 그래서 시술 받으실 분을 조금 모셔달라고 했더니 바로 준비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시술하는 방식이나 이걸 조금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상태예요. 입술 시술하는 거는 그냥 풀 영상으로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대표님, 이 비즈니스가 네. 여성이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베이스 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형태가 바뀌어도 인류가 망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지금 이 로마 핑크라는 브랜드를 사실 확장하는 게 정말 큰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정했던 거를 갑자기 바꾼다든가 또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이 대리점 구축들이 다 완성이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이 수익이 들어오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이제 입술 시술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세럼을 면봉으로 발라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간단한 시술이라서 사실 이게 병원에서 하는 뭐 레이저나 이런 시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 자체가 없어요.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시술이 끝난 거예요. 몸에 대한 시술을 할 거라 저는 이 카메라를 직원분한테 맡기고 가겠습니다. 님은 어떻게 하다 처음에 일본에 오시게 되셨나요? 20년 전에 일본에서 타투를 배웠었어요. 10년 전부터 미용 쪽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더 채우다라는 이 두피 문신 브랜드를 만들었고 4년 전에 이 일본에다가 소개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법인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같이 일본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이면 실례지만 대표님 몇 년생이시죠? 아,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46살 됐습니다. 엄청 동안이시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조금 많이 늙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 핑크 네.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 로마 핑크는 제가 이런 반영구, 타투 이런 이벤트 있는 행사에서 로마 핑크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홍콩 본사에 사장이 저희 브루스에 찾아와서 함께 뭐 일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 제가 아까도 소개했듯이 완벽한 인증서가 있었어요. 로마 핑크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제가 자신 있는 나라에다가 독점권을 얻어서 지금 다 소개를 한 거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한국, 일본. 그 중에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많은 수익을 내는 나라 중에 하나죠. 아, 그럼 로마 핑크라는 브랜드를 사장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런칭을 하진 않았고 제품이 완성이 돼 있고 또 많은 인증이 돼 있던 제품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른 나라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들고 이걸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점권을 따서 지금 일본에 소개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오래 계시다가 큰 기회를 만나신 거네요. 살면서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 느꼈어요. 2번의 기회를 제 스스로 망친 적이 있어요. 망쳤다기보다 제 스스로 이 기회를 그만뒀어요. 첫 번째 기회는 사실 너무 어렸어요. 20대 때 갑자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의 관리가 안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놓쳤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30대 때 한 번 더 왔었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우리 PD님처럼 정말 서핑을 너무 좋아해서 그 기회보다는 서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알면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기회, 이거를 잘 캐치를 했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10년 전부터 일을 해서 번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뭐 해외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낸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좀 잘못됐나? 라는 후회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절대 이번에 기회를, 또 한 번 다시 돌아온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반영구랑 타투가 시술이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쵸. 뭐 암암리에 하고 있고 뭐 신고 나면 처벌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축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타투이스트나 반영구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조금 더 기회가 많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국은 매우 상위 레벨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지금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타투 반영구가 불법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심지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타투가 몇 년 전에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타투이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타투는 그레이예요. 지금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실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워킹 비자로는 또 타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으로 와서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제가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기회가 있는 나라긴 한데 합법적이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루트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일본에서 비즈니스하고 일본에서 반영구나 타투할 수 있다면 사실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은 벌 수 있어요. 진출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보다. 사장님 저한테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해 주셨지만 원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게스트한테 처음 드리는 질문인데, 대표님한테 돈은 어떤 존재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진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했고 돈이 매우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이 진짜 100%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일본에서 혼자 그 좁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걸까? 이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돈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좀 나누고 싶긴 해요. 왜냐면 돈이 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를 믿고 따라주고 있는 그런 스태프들, 그리고 대리점들,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마치 제가 일을 그만두면 다시 바닷가 근처로 가서 서핑을 하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사실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웠던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은 그 꿈에 지금 엄청 가까이 왔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대표님한테 이런 돌발 질문을 드렸냐면, 카메라에 못 담았지만 저희 둘이 식사할 때 대표님이 사주셨는데 580엔짜리 면 드시고 전 800엔짜리 먹었는데 그거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는 거에 비해 돈을 잘 안 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라든지 그냥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보니까 예전하고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벌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까 그 580엔짜리 그 우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먹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 행복이고, 돈이 없었을 때는 한 번만 먹을 거를 뭐 여러 번 먹을 수 있고 남길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동을 먹었는데 저는 그래도 충분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7개월 만에 이렇게 이뤘다고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둘이는 서퍼니까 서퍼가 바다에 나가서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좋은 파도 오면 멋있게 하나 타는 게 서퍼들의 로망이고. 맞아요. 일을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쭉 맞아요. 이쪽 업계에 오래 계시다가 좋은 브랜드를 만나서 그 큰 파도를 타고 지금 멋지게 라이딩하고 계시는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들은 말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일과 비유했을 때 서핑은 인생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가끔 까먹어요. 제가 그 파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비기너 때 파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몇 시간 동안 노력을 해도 한두 개도 못 잡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허탈한 그런 시간이었던 건데, 단 7개월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지금 10년간, 그리고 또 짧게는 해외에서 4년간 엄청난 바다에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익숙해지고 파도에 익숙해지듯이 멀리 파도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개월이 이 서핑으로 비유하자면 파도의 제일 꼭대기, 이 피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이제 이 파도면을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도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적절한 비유지 않을까. 저는 지금 아마 파도에서 이제 라이딩 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인터뷰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일본에 좀 진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보수적인 나라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모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요즘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나와서 일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리 언어를 공부해서 온다든가 바로 여기서 필요 없는 시간을 지출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와서 일본어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습득을 했고 지금 일본인들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준비하면 저 같은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일본 문화를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일본 사람들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언어에서 조금 편해진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 채널이 아직 작고 일본에서 이제 컨텐츠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서퍼였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제가요? 네, 그게 첫 번째였고, 서핑하길 잘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 역시도 외노자잖아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를 벌던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저만의 또 고충도 있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 주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는 분명히 와요. 오는데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만큼 준비를 조금 잘 한다면 자기한테 오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